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3월 30일이죠. 오늘 장이 마무리가 됐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3070, 딱 3070에 걸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금 당장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3000 정도였었죠. 3020인가 그랬었는데 그때보다 조금 올라온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돈을 모았으니까, 그죠? 주식을 당장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되겠죠. 돈을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내가 1년 또는 2년, 3년 동안 모은 돈을 한 종목에다가 풀베팅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종목에다가 풀베팅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중요하죠.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는데 내 종목만 떨어져서 또 안 되고, 그죠? 그렇다고 적자나는 회사에 내 전 재산을 투자할 수도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종목 선정이에요. 종목 선정을 할 때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종목이 3배 간다 그러더라, 10배 간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종목은 적자 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성장을 하더라도 미미한 성장을 하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걸만한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전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랑 똑같은 코스피 200 ETF를 매수를 하라고 그래요. 어차피 200개 종목을 모아서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중에 200개의 종목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할 것이고, 따라서 크게 문제 없이, 또 더군다나 종합주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에 한국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매수해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이 없고, 그리고 한국이 계속 성장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풀베팅해도 된다. 나의 전 재산을 풀베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비중 조절의 문제가 또 있지만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고,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종목 선정에서 안전하고 그리고 성장 가능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냥 코스피 200 종목이 묶여 있는 코스피 200 ETF 중에 하나인 타이거 200이라든지 코덱 200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코스피 200 ETF를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종목을 다 선정하기 어려워요. 실제로 변동성 거래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변동성 거래라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거랑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번 계속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죠? 만약에 변동성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현금 자산 중에서 5%, 많아봤자 10%의 비중을 둬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매집해야 될 종목이 있고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변동성 거래라는 건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하지만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변동성 거래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두세 배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목이라면 변동성 거래를 해볼 만하죠. 싸게 살 수 있다면. 그죠? 그런 거를 전제했을 때 변동성 거래의 측면에서 거래할 게 있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계속 투자를 하면서 매집할 만한 그런 종목이 있고 달라요. 그걸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하고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변동성 거래는 이제 접어두고 내 전 재산을 계속 투자할 만한 종목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특별한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어떠한 변수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때 이 종목도 역시 크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권하는 타이거 200 ETF라든지 이런 종목은 200개 종목 중에 하나가 망가져도 영향이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떤 종목을 내가 꾸준히 매집해야 되느냐가 먼저 선정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그걸 권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문 나고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는 대부분 잡주들일 경우가 많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풀베팅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도 또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개별 섹터들 중에서 특별히 선정하기가 또 어렵다면 1월 15일 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매수를 한 ETF가 있어요. 미래에셋 타이거 BBIGK 뉴딜 ETF하고 하나로 FNK 뉴딜 디지털 플러스 ETF 이 두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나머지 5개를 샀대는데 그 중에서 삼성 뉴질 코리아라든지 KB 코리아 뉴질 펀드라든지 신한 BNPP 아름다운 SRI 그린 뉴질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모한 거기 때문에 우리랑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젖혀놓고 거래할 수 있는 ETF를 찾다 보면 이 두 가지 ETF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때보다는 여기 보시면 종목들도 종목 보면 뉴딜렉 맞춰서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종목은 뭐 한 20개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종목들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선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거고 하나로 FNK 요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어떤 종목들이 됐냐면 이런 종목들로 되어 있어요. 이런 종목들 한 2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여러 개의 종목들이 있죠. 아까 거보다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 1월 15일 날 이게 매수가 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를 한 건데 그때 당시에 12,795원이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 12,795원이야. 근데 지금 현재가가 12,000원이니까 그때보다 좀 저렴하죠.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도 그때 당시에 1월 15일 날 차트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1월 15일 날이면 한 요때쯤 되겠죠. 그래서 12,960원이었는데 오늘 단가는 12,470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보다 좀 저렴해요. 그래서 이런 걸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택하는 것도 좀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먼저 선정을 잘못하면 낭패를 보는 게 뭐냐면 내가 꾸준하게 매집할 종목을 찾는 거예요. 그 종목이 억울해지면요 이상한 종목으로 매집을 하면 내가 3년 동안 5년 동안 벌어놓은 돈 그리고 미래에 한 몇 년 동안 계속 매집할 그런 종목이 특별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어떤 대표이사 횡령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는 정말 낭패를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이거 200 ETF라든지 지금처럼 여러 개의 종목을 묶어놓은 뉴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뭐 개별 종목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절한 회사에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회사엔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자, 동영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